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신세계 남성의 선택. 오, 3대3이에요. 웬일이야? 야, 성형수술 시키자. 유족 세 분은 성형수술을 시켜준다. 한번 해보자는겨? 성형수술 시키지 말자가 유족 세 분이세요. 놀랬어. 나는 김태훈 씨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대충 우리가 성향을 알고 있는데 왜다? 일단은 그 면접에서 외모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의문이 좀 생겼어요.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들 이것은 돈을 버는 공간이요.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그 보고 행복해하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얼굴이 못생겨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일 경우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례의 그 여학생이 외모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성형수술하는 거 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보면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인물이 아주 좋지는 않은 정도예요. 좋지 않은 정도지 뭐가 흉하다거나 그러니까 엄마가 좋지 않다 할 때는 별로 안 이쁜 거예요. 엄마가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성형수술 할 돈이 있으면 다른 걸 더 배워라.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주겠다. 이런 건데 비슷한 조건일 때 얼굴 이쁜 애를 찾겠다. 뭐 그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을 그걸 부인하진 않지만 아버지가 볼 때 너는 그거보다는 실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 실력이 더 월등한 상황으로 가라. 너를 그런 위치로 만들어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맞다는 아니,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여직원을 채용해 봤어요. 예. 근데 예쁜 사람 뽑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실력은 똑같은데. 우리 회사 서류봉투를 들고 예. 다른 회사에 출장을 갔어요. 정말 아주 멋있게 생긴 여직원이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회사도 돋보여. 아, 그건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뽑았어요. 어차피 똑같은 대학 나왔을 때는 그 외모가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뽑았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망하더만.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첫 번째 능력, 집안, 그 사람의 학벌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세 가지만 구분하면 그렇게 보지만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 첫 번째 이쁜 거, 두 번째 더 이쁜 거, 세 번째 아주 이쁜 거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자들 조건하고 여자들 조건하고 완전히 차이인 거고 아까 사내에서 실력이라는데 이쁜 여자 보면 행복해서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편견은. 실제로 외모가 뛰어난 여자가 연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사에 된 게 있고요. 저 또한 이 딸이 외모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평균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외모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면접에서 드러났을 거고요. 따라서 지금 이 친구한테는 손상된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성형수술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는 찬성을 하자는 낮아진 거였거든요. 자존감이 있으면 그건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과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성형수술하면 단박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들 남자 아니에요. 여자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자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남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남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동네에 마트가 한 3개가 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마트가 이쁜 누나가 거기서 장사를 해.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누나가 좀 떨어져. 그래. 어디로 가요? 두 번째로. 어디로 가요, 장변? 이쁜 대로 가죠. 그렇죠. 김태형 씨는? 사실은 이게 저희 눈이요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사과도 그냥 봤을 때 예쁜 거. 이게 그래서 미학이 발달한 거 아니에요? 이쁜 거를 좋아하는 거는 사람이 가지고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깡난 애기들도 이쁜 사람을 더 좋아하고 잘생긴 맞아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쁘고 잘생긴 거는 비율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 약간 삐뚤어서 보면은 외모가 그 사람의 가지고 태어난 여러 가지 스펙 중에 하나라는 거를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냐는 거예요. 김태훈 씨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공부도 하나의 재능이다. 공부 잘할 수 있는 재능 타고나는 거거든요. 외모 타고나는 거 맞습니다. 이런 타고난 것들 중에 하나고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이것 또한 현실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모를 보고 뽑으면 마치 비인간적인 거 아니면은 너무 세속적인 것처럼 느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키가 작잖아요. 그리고 팔다리가 짧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속상하고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왜 이렇게 짧아? 했더니 내는 더 짧다 하면서 팔을 보여주시는데 진짜 짧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근데 정말 이 컴플렉스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아무도 성형수술을 안 했네요. 제가 본 결과. 아니요, 저는 했어요. 성형한 거예요? 미남 수술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마가 너무너무 못생겨요. 우리 집이 상당 굴곡이에요. 아니니까. 근데 드라마를 하는데 얼굴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인상 찍으려는 게 너무너무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전 이마를 했어요. 눈, 코, 입을 안 했잖아요. 눈, 코, 입은 안 그러니까 했어요. 제 말 눈, 코, 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성형수술을 안 한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도 살짝 하신 것 같은데. 고개를 숙이세요. 어머니. 엄마 잘 드셨어요. 잘 드셨어요. 아니 나는 이 눈을 이걸 사실 했는데 한
30대에 네네. 우리 동네에서 그때 막 그냥 몇 명 모아가 엄마 야매로 하셨어요. 그 20만 원씩 받고 그걸 한 10명이 주르륵 누웠어요 집에 가정집에. 나는 다 당연히 공짜지 내가 데리고 갔으니까. 그러셨구나. 예. 그때 눈도 그렇게 좀 약간 지방이 있어서 그런지 눈이 작은 눈은 아니었는데 예쁘신 것 같은데. 더 오히려 얼굴이 오히려 더 망가졌어요. 아니 그러면 어머님은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나는 성형을 시켜주겠어요. 성형 시켜서라도 자신감을 갖게끔을 해주겠어요. 근데 방송국에서 있으면 꼭 뽑을 때 방송국의 기준이 용모 단정한 그렇죠, 영어 단정. 용모 단정의 기준과 잣대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사실은. 근데 꼭 비슷한 학벌에 산재 대학에 뭐 B학점 이상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붙은 애들 보면은 다 왕선배처럼 잘생기고 멋지고. 아나운서 뽑을 때 외모 보죠. 그러니까 이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 뽑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본인도 외모가 아, 외모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보죠. 되게 잘생기죠. 약간 늦게 하시네. 아니 옛날에 얼굴이. 예. 그 이제 패션이기 때문에 이제 바뀌는데 그 당시에는 유기농이었어요 얼굴 자체가. 근데 아무래도 뭐 일부러 보죠. 좀 봤을 때 안정적인 느낌?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탤런트 시험을 봤어요. 한 20몇 년 전에. 탤런트 벌써 웃잖아. 나도 봤어. 나도. 벌써 웃잖아. 나도 탤런트 봤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20몇 년 전에 제 몽타주로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간다는 자체가 면접에서 떨어졌지. 그럼 거기서 그냥 1차 서류 뭐야 심사에서. 저 비호감. 저 비호감 저거 뭐야? 사실 개그맨으로서도 좀 비호감이거든. 근데 아니 마찬가지야. 최종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면접 보면 떨어져.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야 좀 너가 인상이 조금 세대. 그렇지. 그랬을 때는 여자 남자를 떠나서 살짝쿵 바꿔줘서 인상 좋게 해주면 좋잖아요. 옛날에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선남 선녀가 아니면 감히 배우 될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 선배들 보면은 다 다르지만 다 잘생기고 다 이뻤는데 요즘은 보면은 정말 의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만들어낸 쌍둥이, 의란성이란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얼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만들어낸 쌍둥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얼굴 속에서는 오히려 부모님이 주신 얼굴이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그 얼굴에 본인이 계속 불만을 갖는다. 그래서 진짜 코가 약간 낮아서 조금만 올리면 자신감이 살고 일의 능력도 올리겠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반대하진 않아요. 권하진 않지만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이 사례에 집중을 해서 외모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굴의 생김새 때문에 떨어졌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기준이 뭐냐? 취업에 적합한 얼굴이라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한 그게 기준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자신감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이런 그 사람의 분위기, 인상 그랬으면 됐겠지. 이런 게 있다는 그거 거죠. 없으니까 안 돼. 그러면 그건 성형으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안 될게 했으면 이 아니라 사람 평생 안 된다고 이제. 그래가 취직 안 되면. 아니 취업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취업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궁금한 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강화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정신과 의사가 이게 물어본다. 개별적인 것마다 다르겠죠. 성형이 그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딸이 취업에 실패하면서 자기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평생 동안 봐왔고 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을 땐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는 취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네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거죠. 가까운 지인들은 아, 이쁘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거죠. 인사 담당자의 결정이 뭐 때문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조사된 게 있는데 국내 기업 10곳 중에서 7곳이 채용 시에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외모가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가 66.1% 기업에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외모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걸 인정해 버리면 말하자면 그것이 현실이니까 고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뭐가 되겠냐는 거죠. 아니요. 김세훈 씨한테 그걸 책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토론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거를 십자가를 메고 보톡스 달라고 그랬어 형 왜 그래? 아니, 왜냐면 김세훈 씨가 오너예요? 오너예요? 아니, 그때 제가- 비서를 뽑아야 되는데 두 여자가 왔어요. 정말 너무 이쁜, 송혜교만큼 이쁜 여자, 그리고 또 이쁘지 않은 여자. 근데 실력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누굴 걸로 저희 고용을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 비서일 때는 누구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못생긴 여자를 선택하겠어요. 네? 아니 정말요. 전 예쁜 여자를 비서로 두면 사고 날 것 같아요 제가.
난 못생긴 여자는 이건 내 자유야. 이진영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내 외모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거를 기업에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이제 외모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건 사실은 밝혀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가 뭐 때문에 떨어진지는 알기가 어려운데 그 실제 사례로 그런 건 있었어요. 외모 중에 신장이 안 돼서 신장 어느 정도 이상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돼서 떨어졌는데 소송을 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거기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졌습니다. 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 회사가 항공사였는데요. 항공사의 승무원은 그 승객들 위에 그 오버헤드 캐빈이라 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짐 넣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손님들 짐을 넣고 빼주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키가 일정 신장 이상해야 된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 항공사가 그런 논리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 준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백인의 판정단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백인의 판정단 여러분 앞에 있는데요. 지금 판정단 분들이 모두 자신의 사연인 양 심각하게 좀 듣고 있습니다. 성형 수술을 시켜야 된다, 시키지 말아야 된다. 손 들어주세요. 네, 반대 의견. 예, 뒤쪽에 일단 한 분 계시고요. 보이시네요. 네. 저는 딸이 만약에 성형 수술한다 그러면 말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각자가 있는 그 매력이 있고 그 자기만의 그 색깔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요즘 그 성형 이후에 그 부작용이라든가 굉장히 우려가 많잖아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저는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그 성형하는 그 돈과 정성으로 그 오히려 그 취업을 그 도울 수 있는 또 뭐 어학 학원이라든가 또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뭐 학원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실력을 쌓을 수 있으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예. 내면의 실력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분들이 이야기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20대, 30대 쪽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이야기하실 분? 네, 물론 안 고치고 저도 자신감으로 자존감으로 살아왔지만 능력을 키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공부도 재능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90점 이상 성적이 돼서 막 해외로 연수 가고 막 1등을 해서 좋은 회사에 막 인재해서 취직하지 않는 이상은 여자한테 외모는 빼놓을 수 없고요. 저희 고등학교 때도 17, 18 되면은 이제 여상을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좋은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예, 성형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고요. 정말 외모는 솔직히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남자는 능력이랑 재력이지만 정말 여자는 죽을 때까지 정말 외모거든요. 나의 분신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실력을 그렇게 거예요? 판정단에 금보라 씨가 나타났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저기 나오시는 분도 얼굴은 안 나왔지만 2년 동안 스펙이 안 떨어지는데 친구들 다 붙는데 떨어진다는 거는 솔직히 외모거든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솔직히 본인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면접을 보러 가거나 제가 시험을 보러 가면요. 내가 과연 쟤보다? 또 외모구나. 나이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꼭 외모뿐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성격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금보라 씨.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 뻔뻔함이면요. 전 세상 어디 가도 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뻔뻔함 계속 밀고 나가세요.